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폭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 어느 지역이 폭염에 가장 크게 휩쓸리고 있고 어느 지역이 비교적 쾌적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장소는 어디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한반도의 기후는 어떤지 비교해 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국토전략TV? 우선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폭염의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기후변화에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폭염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재 가장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들 중 하나는 북반구입니다. 특히 중동, 남아시아 그리고 북미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폭염은 사람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핫한 나라로 급부상 중인 인도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인도와 대륙. 인도에서 지금 가장 시원한 지역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인도에서 가장 가치 높은 땅이 될 지역을 미리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인도에서 어느 곳에 휴양을 갈지 정하지 못하셨다면 바로 이 지역을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도와 대륙 전체가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타오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 남부 우티 그리고 문나르 두 지역이 초록색으로 영상 14도 수준에 불과하여 서늘한 기후를 보여줍니다. 실제 이 지역은 인도와 대륙 중에서도 온대기후 중 한 분류인 아열대 고온기후 CWB 기후에 속해 인도와 대륙 전체 지역 중에서도 이 두 지역만큼은 훌륭한 기후 조건을 띠고 있습니다. 인도 남부에 위치하면서도 상춘기후 1년 내내 봄과 같은 기후를 보여주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인도의 경제 성장이 높아지면 인도에서도 아주 값어치가 높은 두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일찍이 이 지역은 영국 식민지 시절 당시 인기 있는 휴양 도시로 개발됐습니다. 해발 1800m에 위치한 우티 우다가 만달람에 위치한 웰링턴시는 대표적인 영국군의 휴양 도시로 개발돼 오늘날 인도에서 기후가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여름철에 10도씨 수준의 기온을 보여주는 지역은 아시아 대륙에서도 보기 드문 여름철 기후 명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리랑카의 누와라 엘리야라는 지역의 경우에도 해발 1800에서 2000m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과거부터 유명한 영국의 휴양 도시로서 사시사철 기후가 우수한 스리랑카의 진주보다 귀한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스리랑카의 누아라엘리야, 인도의 우다가 만달람, 인도 무나르 지역. 이렇게 세 지역은 인도에서도 보기 드문 여름철에 시원한 온대 고산기후에 속하는 상춘기후 지역인 만큼 앞으로 더욱 가치가 높아질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남아. 동남아시아는 사실상 시원한 지역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이 30도를 넘고 있습니다. 필리핀,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모두 기후가 빨간 색상입니다. 그나마 괜찮은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 남부 달랏이라는 도시입니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나트랑, 낫장으로 유명한 휴양 도시와 인접한 달랏이라는 도시입니다. 영상 20도 초반으로 봄 날씨와 흡사합니다. 놀랍도록 동남아 지역에서는 시원한 기후를 보여주는 아주 손에 꼽는 도시입니다. 해발 1500m에 위치한 이 도시는 1년 내내 봄의 기후를 갖고 있는 상춘기후의 도시였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의 프랑스 식민지 시절 베트남에서 거의 유일한 시원한 도시였던 달랏시에는 프랑스풍의 도시가 만들어졌고 프랑스인 도시계획가 에르네 에브라에 의해 도시가 건설됐습니다. 베트남에 온 유럽인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이 도시에 정착하여 많은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워낙 기후가 좋다 보니 프랑스 식민정부는 1920년대와 1930년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여름수도, 행정수도, 연방수도의 기능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 궁전까지 만들었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는 잠시 수도의 기능을 갖기도 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 많은 이러한 고산의 시원한 도시들은 몇몇의 도시가 있으나 해발 1500m 이상은 올라가야 해서 교통상 좋지 못한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항공교통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주요 돈과 인접 자원을 나르는 교통수단이 되면서 달랏 같은 기후가 좋은 고산도시들은 앞으로 더욱 각광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북미 서부. 북미 미 서부 지방은 그야말로 난리입니다. 온 대륙이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데스밸리의 경우 40도씨까지 올라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며 라스베이거스 역시 37도씨에 육박합니다. 멕시코 방면 남가주 지방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안 도시들 샌디에고, LA, 북가주 해안 도시, 산타베바라, 몬테레이,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더 북쪽으로 시애틀, 카나다 밴쿠버 같은 도시들까지 이러한 미서부 해안 도시들은 무려 10도시대의 온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주 시원한 대기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북태평양으로부터 내려오는 시원한 바닷물이 미서부 해안 도시들을 시원하게 식혀주기 때문으로 해석합니다. 이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 지방 미서부 지방의 경우 샌디에고에서부터 밴쿠버에 이르는 해안 도시들은 지구상에서도 아주 손에 꼽는 축복받은 기후로 여겨질 정도로 사시사철 온화하고 여름엔 덥지 않은 환경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해안가에서 조금만 벗어나 샌호제이, 라스베가스 같은 내륙 서부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40도의 대폭염이 기승하는 극단적인 더위가 있어 미서부 지방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국지적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북미 동부. 동아시아, 동남아, 인도와 대륙, 중동과 대비하면 미동부연하는 아주 쾌적한 기후이지만 그래도 20도씨 후반, 심하면 30도씨 초까지 올라갑니다. 뉴욕,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몬트리올 같은 도시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동아시아와 흡사한 기후를 보여주지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보여줍니다. 반면 미동남부의 마이애미, 텍사스, 휴스턴, 잭슨빌 이런 도시들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35도, 40도씨를 육박하는 밖으로의 외출이 어려운 수준의 더운 날씨를 보여줍니다. 이는 거의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수준의 폭염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때문에 북미에서는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 DC 같은 도시들이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들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럽. 최근 유럽의 폭염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동아시아, 중동 지방에 비하면 거의 지상낙원에 가깝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지방이나 스페인 같은 남유럽 지방의 경우 30도 이상의 폭염을 보여주지만 프랑스, 영국, 스위스, 독일, 폴란드, 발트 3국 등의 북유럽, 중부유럽, 서유럽 지역은 10도대, 높아도 20도를 거의 넘지 않은 서늘한 여름 날씨를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에어컨이 따로 필요가 없는 수준의 날씨입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최근 20도씨 후반 30도씨까지 육박할 정도로 더위가 대륙성 기후의 성향을 보이고 있어 점점 기후적 변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럽의 기후가 이렇게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터키, 불가리아, 포르투갈 같은 지역의 경우 에어컨 없이는 살기 어려운 수준의 더운 날씨를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중동. 중동은 그야말로 최악의 폭염 상황입니다. 기본이 40도씨부터 시작합니다. 게다가 높다란 산조차 많지 않아서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하곤 사람이 외출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아프간의 카불, 테헤란,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이스라엘, 레바논의 경우 20도씨 후반, 30도씨 초반의 기후를 유지하고 있어 그나마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에 해당합니다. 일곱 번째, 아프리카. 아프리카도 중동과 마찬가지로 기본이 40도씨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을 찾기 힘든 수준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지중해 연안 모로코의 해안 도시들, 카사블랑카 같은 도시들은 30도씨를 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나라 전체가 높아봤자 20도 초반을 유지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입니다. 적도 부근에 위치한 아프리카 내륙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봄 날씨에 준하는 쾌적한 기후를 보여줍니다. 때문에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커피 원두는 세계 최상급으로 쳐주며 아프리카에서 보기 드물게 서구에 정복되지 않은 문명 국가를 만들어낸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여덟 번째, 동아시아.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 비하면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 지방의 경우에는 현재 여름 날씨가 30도씨 안팎을 유지합니다. 30도씨 아래로 내려가는 도시 정도면 쾌적한 날씨를 보여줍니다. 한중일 3국 그리고 대만까지 살펴보면 놀랍게도 한반도가 살기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중국 지방의 경우에는 시안우안 청도 지방의 경우 30도씨 중반 이상의 폭염을 보여주는 수준입니다. 해안도시 상하이시 베이징의 경우에도 29도 30도씨 정도의 더운 날씨를 보여줍니다. 일본의 경우도 기본 30도씨 이상을 육박합니다. 해안지역 특성상 습기는 날씨를 더 덥게 합니다. 에어컨이 없으면 살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7월 말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모두 30도씨 이상의 날씨를 보여줍니다. 반면 한반도 도시들 다수는 30도씨 이하 기온을 보여줍니다.
부산, 광주, 목포, 제주 20도씨 중반을 기록합니다. 놀랍게도 한반도에서는 삼남지방 해안과 인접한 도시들은 바다의 열기가 대륙을 식혀주는 효과로 인해 기온이 낮게 나타납니다. 반면 내륙 지방은 30도씨 이상 폭염 날씨를 보여줍니다. 북한 지방에서는 해주가 있는 옹진반도가 비교적 기온이 낮게 측정되며 개마고원이 있는 지역은 20도씨를 넘지 않는 서늘한 날씨를 보여줍니다. 개중에 가장 시원한 도시는 청진, 신포, 원산 같은 동북해안 도시들로 북태평양으로부터 내려오는 시원한 바닷물이 기온을 낮추어줍니다. 한반도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기온은 제주도 중산간, 강원도 동부 연안, 남해 연안의 도시들로 과하게 덥지도 춥지도 않은 기후를 보여줍니다. 수도권 지방의 경우 한반도 도시들 중에서도 더운 편에 속하지만 바닷가와 인접한 인천, 송도, 신도시의 경우 내륙보다 2에서 3도가량 기온이 낮아 시원한 날씨를 보여줍니다. 동북아시아 3국 중에서는 한반도가 가장 시원한 기후를 보여주며 산동반도도 30도를 넘지 않는 비교적 쾌적한 날씨를 보여줍니다. 가장 시원한 도시는 몽골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시는 10도씨 초반 수준의 봄 날씨입니다. 그 이유는 해발 고도가 거의 1200m에서 1500m에 달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시원한 날씨입니다. 하지만 겨울철이 되면 과도하게 추워 사람이 쾌적하게 살기에 사시사철 좋은 땅은 아닌 편입니다. 나사에서 공개하는 실시간 해수 온도 지도를 살펴보면 한반도가 위치한 지역의 바다는 여름철에도 과하게 덥지도 과하게 차갑지도 않은 적합한 온도를 보여줍니다. 특히 여름철 동북 연안의 도시들은 북극해에서부터 내려오는 차가운 바다가 한반도를 식혀줍니다. 서해 바다도 태평양 연안의 바다들과 대비해 차가운 편에 속합니다. 반면 일본 오사카, 도쿄 등의 태평양 연안, 남중국, 동중국 일대의 해안 도시들은 빨간색의 온도가 높은 바닷물입니다. 한반도 대도시들은 30도 이상의 여름철 더운 날씨를 보여줄 때가 간혹 생기는데 이러한 폭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에 다양하고 넓은 수변 공간, 인공 분수, 폭포, 그리고 다양한 나무 그늘, 풍부한 숲녹지들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물은 온도 변화가 크지 않아 뜨거워진 대륙을 식혀줘 볶게된 하천을 복원하거나 인공 호수를 파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의 열기를 식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한반도는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쾌적한 기후가 될 수도 사람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기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